강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TV 방송을 진행하는 송재혁 앵커입니다. 오늘은 대한노인의 K회장에 의해 코미디화된 국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통령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상황 노릇하는 대한노인의 K회장의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재미난 저급 코미디물들이 생겨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노인의 K회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대한노인의 법안 상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한노인회는 현재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었다가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 시행된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 지위에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K회장은 2020년 후보자 시절 자신이 회장에 당선되면 대한노인회를 특별법정단체화하여 지역연합회 회장단을 포함한 각급 회장단들에게 월 수백만 원의 보수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이미 법정단체의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연간 1,000억 원대의 재정적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공약인 것입니다. 그 공약에는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각급 회장단들에게 그 월 보수로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노인 관련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전문성도 없는 대한노인회가 독점을 해서 수익사업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거 공약 덕택으로 K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에 당선이 되었고, 당선이 되자마자 K회장이 한 일은 대한노인회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일이었습니다. K회장은 2021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내세워서 K회장의 선거 공약을 그대로 복사하여 담은 대한노인회 법안을 상정하게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청부 입법이었던 것이죠. 대표 발의 의원 스스로 입법한 것이 아니고 K회장을 위한 입법 대리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한노인회 법안 제정 시도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70여 개 이상의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관련 시민단체들이 극심한 반대로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K회장이 아니었습니다. K회장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K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대한노인회가 차기 선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노인회 법안을 재상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61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같은 이름의 제2차 대한노인회 법안 상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청구 입법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스꽝스러운 사실은 제1차 대한노인회 법안 상정에서 19명의 의원들이 입법 상정에 참여하여 실패를 하자 제2차 시도에서는 61명이 참여하여 한국 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일해전술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 발의 의원이 19명이면 통과가 안 되고 61명이면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참 국회가 코미디극을 연출하는 저질 정치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상정 법안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노년단체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노인회 K회장과 임원들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의원들과 여야 당 대표단들을 찾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K회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총선 때 공천 여부까지 내걸고 협박을 하면서 대한노인회 법안 처리를 강압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K회장이 법안 상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날이면 해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넌더리 칠 정도로 피하고 싶은 날이라고 심정을 토로하는 보좌관들의 하소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들어서 대한노인회 K회장은
대한노인의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초조한 빛을 역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2024년 10월에 있을 대한노인의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꼭 필요한 민생법안 외에는 다루게 되지 않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그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모든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K 회장은 대한노인의 내부적으로 대한노인의 법안이 3월 상정되면 3월 달 내로 법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달, 매분기마다 이번에는 통과된다고 회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던 사이에 K 회장이 강력하게 믿었던 2023년 11월 2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 법안심사 제2소위의 대한노인의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상심한 K 회장은 자신이 평소 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노인건강증진센터 설립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신념을 버리고 이 안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한노인의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해 주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 대한노인의 회장 선거 유권자인 260여 명의 각급 회장이 상심할 것을 염려하여 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L 간사와 시의원에게 노인건강증진센터 설립 안건에 대해 입법 발의를 시키겠다고 대회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이 동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K 회장은 반대해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표단이 이를 동의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다른 사회복지단체나 노년단체들도 대한노인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70여 개의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지고 반대 열기는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전원에 따르면 대한노인의 K 회장의 막무가내식 법안 통과 요구에 시달림을 받아온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의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을 찾아가 대한노인의 법안을 보건복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만이라도 상정시키는데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요약하면 중립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왜 대한노인회만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서는가? 법안 반대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미팅 요구를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중립 위반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반대단체의 대표들을 설득하려는 보건복지부와는 공무원의 중립준수 위반 차원에서 절대 만날 수가 없고 꼭 우리가 만나야 된다면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것으로 알려져서 일반인들과 대화가 거의 안 되는 K 회장이 현장을 찾아서 반대단체 대표단 및 반대단체 대표가 지정하는 언론기관 기자 대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팅을 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대한노인의 법안의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연말과 총선 전국, 회기 종료라는 절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노인의 K 회장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공천 협박까지 하고 입법 상정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에게 청부 입법을 주문하면서 자신이 불리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안 중 불리한 안건을 삭제한 후 다른 의원에게 해당 삭제사항만 재입법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정부나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대한노인의 K 회장에게 시달리며 어찌할 바 모르는 국회의원들이나 보건복지부가 인류가 태어난 이래 가장 무례하다고 볼 수 있는 K 회장의 비정상 작태 하나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 눈에는 한편의 코미디로 보일 뿐입니다. K 회장은 국회의원들이나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천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거역하면 대한민국 노인들은
모든 선거에서 당신들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마치 대통령을 뛰어넘는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긴 윤 대통령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지극히 오만불선한 자인 것이죠. 대한민국 노인들은 K 회장을 1천만 대한민국 노인들의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표하는 자인 것이고 선거에서도 K 회장의 주장에 따라 투표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K 회장의 협박에 국회의원들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K 회장의 몰상식 작태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회나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일을 할 때만이 비로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K 회장이 목숨을 걸고 국회 통과를 바라는 대한노인의 법안은 대다수의 대한민국 노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해서 대한노인의 각급 회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익 추구의 악법일 뿐입니다. 대한노인의 법이 없어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대한노인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K 회장이 지나친 노욕과 욕심은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을 역사를 통해 성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